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최근 유동성 시장으로 인해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도 큰 상승기를 겪고 잠시 주춤해 있습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값은 몇 억씩 오르니 집값이 거품이고 곧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 월급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있는 비교지표 PIR에 대해 소개하면서 집값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PIR이란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서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그 동네에 보통 정도 하는 집을 살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서울의 PIR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부터 16년도 초까지의 중위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면 5.5억에서 6억 사이로 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PIR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물가가 오르듯 우리의 월급도 조금씩은 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09년 평균이 4천만 원인데 비해 13년도에는 5천만 원 선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2016년부터 해마다 중위 가격이 1억씩 올라갑니다. 연소득도 5년간 1천만 원 정도 올라 6천만 원에 가까워지지만 연소득이 1천만 원 오를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라 12억입니다. 10년 동안 PIR도 10년에서 20년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최근 10년 동안 아무 시기에나 서울집을 샀으면 거의 확실히 이득이었고 앞으로는 더 이득일 것입니다. 항상 소득이 오르는 폭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훨씬 커졌으니까요. 서울이 아닌 대표 시도를 보아도 서울과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거나 점진적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하여도 소득 상승폭 이상은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또 집값 오르니까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PIR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자는 것이죠. 사실 PIR이라는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고 전문가들도 참고만 할 뿐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평균의 함정에 속기 쉬운 지표이죠. 한 드라마의 대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 평균 초봉이 10만 달러입니다. 왜 이렇게 높냐? 그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집값은 올랐다는데 정작 내 집은 안 올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가진 집은 시세를 리딩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니 제쳐두고 적어도 내가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지역을 사야 합니다. 안 좋은 지역이라면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집을 사야겠죠. 그래야만 집값이 내리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의 3개구의 PIR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PIR 차트입니다. 11년도에 평균 가격 2억을 찍은 이후 조금씩 상승하다가 현재는 2억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PIR 차트는 바닥을 횡보합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에 못 미치는 것이 되겠죠. PIR 차트가 바닥을 횡보하고 있다면 PIR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3년만 월급을 모으면 이 지역구의 집을 구매할 수 있으나 이 지역구에는 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판단입니다. 이 지역구의 세대수는 8만 정도로 대부분이 20년이 넘은 구축입니다. 1만 세대 정도만이 10년 이하 준신축이며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단지는 5천 세대 정도에 불과하죠. 이 지역구에서도 1억 정도의 상승이 발생한 단지가 있으나 겨우 8만 세대 중 1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3억에서 4억으로 단기간 내에 상승이 있었지요. 다른 단지들은 평균값을 내보면 4, 5천만 원가량 오히려 하락했고 연식도 20년이 넘어가니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이 지역의 단지들이 집값이 상승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겠죠. 직주 근접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곳에 집을 사야 한다면 8만 세대의 시세를 리딩하는 1천 세대의 단지를 사야만이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주택 구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저의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인데요.
굳이 PIR로 보지 않아도 꾸준히 하락 장세이며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도 마땅치 않아 지역구 자체에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입니다. 실제로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평균 가격은 1.6억으로 2.85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 힘들게 모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선택이 될 것이니 꼭 거주하셔야 한다면 임대로 들어가신 후에 추후 이 지역의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신축이 들어선다거나 다른 곳의 추이를 보신 후 매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한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는 시내권이나 평균 집값은 3억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PIR 그래프도 하락 추세이고 PIR 역시 10년도 초반 6년에서 현재 5년으로 하락하는 만큼 이 지역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굳이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지역의 세대수가 18,000세대 정도인데 제가 구매한 곳은 시세를 리딩하는 4,000세대 단지로 34평 기준 4억 하던 것이 1년 사이 6억에 거래가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한 지역이 아닌 시 자체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였기에 부동산 상승 기류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세 지역 모두 그리 상승률이 좋지 못한 시입니다. PIR로 따지면 매매하면 안 되는 시라는 겁니다. 인근 시들은 이미 위에서 보여드린 전국 대표 시도들의 그래프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정, 투기 과열지구도 있지요. 이런 사례들도 PIR 그래프를 바탕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 PIR 그래프의 상승 하락을 보세요. 상승한다면 집을 사도 좋은 지역이고 하락한다면 구매를 보류해야 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의 상승률이 낮은 지역이니까요. 두 번째,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있는지 보세요. PIR 지수가 낮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를 골라 잡으세요. 없다면 그 지역은 보류하시거나 임대로 사세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PIR이라는 지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PIR이라는 주제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언제나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하지만 모든 집이 그런 것은 아니니 지역을 판단하고 그 후 대장 아파트를 판단해서 집을 사라 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동네는 PIR 지수가 너무 높아서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10년 이상을 어떻게 모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영혼까지 모아서 대출해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거의 질이나 자산 형성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해당 없는 사항이지만 서울 및 7대 광역시, 주요 시도의 PIR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을 그려왔으며 그 말은 적어도 집값은 당신의 월급보다는 빨리 오르며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메우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월급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고 현실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만 하는 사이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분의 부동산 자산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 혹은 하락만 할 것이고 비록 잘못된 현실이라 할지언정 불평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관심도가 높다면 가격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요청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